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주말 주식 클래스 함께 하시죠. 금요일 시장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다. 이런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금요일 시장 우리 참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등이 크게 나올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시장이 급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도 시장을 차분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기분 좋게 한 주 급등에 마감을 해줬던 그간의 상처를 조금 치료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주식 클래스 주말에 이런 내용을 전달드렸어요.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도대체 시장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전문가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여쭤봤을 때 시장 이제 정말 다 왔다. 이번 돌아오는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돌아오는 주에 바닥을 잡고 엄청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거기에 맞게 지금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급등을 해주는 상황이죠. 또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모아가야 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두 종목은 급등 아닌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시장뷰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한 주는 또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주에 대한 정확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송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조금 앞에 제가 이야기가 길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진짜 이제 바닥 다 왔다고 막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 어떻게 이렇게 급등해요, 또 전문가님?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보는 기준이라는 게 예. 결국에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은 폭락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구간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빠지면 좀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기준들을 계속해서 갖고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인 변동성 원인들을 어느 정도 파악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내가 혹시라도 종목에 지금 물려 있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7월달 마지막 거래일에 강한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다만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이제 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소식이 좀 전해진 점들도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직 4.7%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시장 장밋빛 전망만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7월보다는 좀 변동성이 완화되는 그런 시장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8월 달에도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때 이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그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터졌을 때도 시장 엄청나게 떨어질 때 이제 좀 바닥이 온 것 같다라고 그때 포인트를 주셨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정말 그 포인트 이후에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또 정확하게 바닥과 이 시장에 대한 또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방송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이제 새로운 주를 또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시장 한번 전반적으로 볼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포인트는 정확하게 또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V자 반등으로 나간다. 이런 흐름보다는 전반적으로 아직도 투자 심리 자체가 개선된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7월 말 들어서도 반대 매매가 정확히 이제 6월 달부터였는데 6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매매가 터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여태까지 증시를 올려줬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손실을 많이 본 구간이기 때문에요. 특별한 새로운 어떤 이제 증시 상승에 강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반전하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7월 증시, 그러니까 8월 증시를 얘기하기 전에 7월 증시를 한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곰한테 잡아먹힌 황소라고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제 곰이라고 하면은 약세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황소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불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이 이 파이어가 아니에요. 이 황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한테, 그러니까 약세론자들한테 낙관론자들이 진 시장이 7월달 증시였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7월달 증시를 복기를 하자면은 역대급 시장이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아마 우리가 앞으로도 못 볼 시장일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자, 2일 연속 서킷 브레이커 사상 최초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당일에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 걸리는 것도 사상 최초였었습니다. 그리고 자, 10일 연속 매수 매도 사이드카 또한 신기록을 세웠던 시장이 이 7월 증시였다. 그래서 그만큼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요. 자, 기업의 펀더멘탈은 유효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들의 이익 성장은 전혀 우려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왜 중장기 전망은 그래서 밝은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고 봅니다. 자, 갖고 온 기사들만 보더라도 자, 우리나라 대표 AI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전력주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자, 역사상 최대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근데 시장은 왜 빠졌느냐? 자, 일단은 우리가 7월 달 계속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그런 하락 내러티브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빅테크 기업. 자, 뭐 예를 들면은 메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에서 FCF, 자,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현금 흐름이 적자로 전환되는 그런 우려감들이 생겼던 시점이 자, 이번 7월 달이었었고 자,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중국이 뭐 메모리 생산을 엄청나게 늘린다더라, 혹은 뭐 노광 장비 관련해서 엄청난 기술적인 뭐 혁신이 있는 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반도체 이전에 2차 연지에서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손을 대면은 대량 생산을 하고 자, 이로 인해서 그 산업 자체가 치킨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이 지금 이익 성장세가 꺾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들인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결국에는 자, 메모리 피크, 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자, 이번을 피크로 이제는 사이클이 종료가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공포들이 나왔었다라는 게 사실상 뭐 7월 달에 하락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었고, 자, 수급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신뢰도가 좀 상실되었었다. 자, 그 이유가 이미 이러한 하락 재료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위축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당국의 좀 책임 회피성 반월이라던가 자, 어떤 예를 들어서 대응책들도 처음에 되게 흐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 결국에 첫 번째 시행된 게 이제 어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된 부분들도 자, 7월 달에 시장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끄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같이 이제 버티던 사람들마저 좀 힘을 잃게 만들었던 증시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죠. 어제 자료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규제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자, 이 예탁금 내용들을 보면은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자, 처음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3천만 원 그거 올린다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얘기했지만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래일 기준으로 결제일 기준으로 예탁금을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아니라요. 자,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금, 그러니까 매도하고 들어오는 매도 대금을 현금으로 예수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실제로 당일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하루 1일 거래 대금이 평균 12조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 규제가 시행되고 나서 자, 이게 이제 3조 규모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은 규제로 인해서
8월 달 증시는 이 증폭기죠. 이 증폭기 역할이 좀 감소되면서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던 투자들도 자, 이제 당장 계속해서 반복 매매가 불가능하게 돼버리니 자, 결국에는 일반적인 개별주라던가 다른 종목군으로 이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코스피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해서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게 올라가면요. 숫자가 올라가면은 자, 탐욕 그리고 극단적인 탐욕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반대로 숫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 중립을 지나서 공포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7월 30일 기준으로 이 7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공포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자,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에 시장이 휩싸이게 되면은 자, 바로 이렇게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당연히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자,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에 머무르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을 때 가장 강한 수익률을 기록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31일이죠. 7월 31일 일단 이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은 자, 지난주 토요일에 나와서 이 한 주만 좀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7월 31일 대책이 실행되는 만큼 자, 우리 증시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6월 19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이러한 하락 추세대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자, 29일에 자, 밑골이 달린 캔들 종가 마감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자, 여기 다시 한번 이 추세선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왔죠. 17% 상승이라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자, 단기 추세선 11선까지 한 번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앞으로 8월 증시는 봐야 되는 게 어디죠? 이 자리죠. 자, 추세선에서 계속해서 이 저항에 걸렸던 자리에 지금 와 있다. 그리고 여기가 대략적으로 121선 근방인데요. 자, 우선은 여기를 넘어가서 올라타는지가 다음 주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 단기 방향성을 만들어 줄 것으로 봅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돌파에 실패하고 자, 눌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5일선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건데요. 자, 그 자리가 자, 6천선을 이제 지켜주는지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너무 오랜만에 이데일리 방송 나와가지고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145만 원 이탈하면은 자, 계속해서 이번 주는 모아갈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려도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이탈이 나왔죠. 수요일, 목요일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결국에 상한가를 갔어요. 하이닉스가 상한가 가는 일도 참 드문데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뭐 매수를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셔라. 혹은 제 방송을 보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뭐 225만 원 위에 물려 있어요. 고점에 물려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도 자, 지금 손절하지 마셔라. 계속해서 SK 하이닉스는 홀딩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앞으로 SK 하이닉스는 자,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보자면 이런 식의 삼중 바닥 패턴. 자, 우리 역헤드 앤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삼중 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 주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는 자, 15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0만 원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하면서 신규 매수 가능하겠다.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하락 추세도 너무 깊어졌기 때문에 혼자 매수하기가 힘들다? 그럼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요. 23만 원 이하에서는 저희 물려도 모아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16%에서 최대 41%까지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자,
계속해서 분할로 모아가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3만 원부터 기준으로는 16%, 자, 최대 저점 대비해서는 41%까지. 자, 그럼 그 중간에 수익률들이 모여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이 5개월 선입니다. 5개월 선. 자, 5개월 선을 결국에 이번 달에 종가 마감하면, 그러니까 7월 달에 종가 마감을 5개월 선 위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이 급등주 추세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엄청난 대형주, 우리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긴 하지만은, 자, 월봉상으로는 5선을 한 번도 깨면서 하락한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근데 7월 31일 기준으로도 이 5개월 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추세 안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시는 분들 홀딩 유효하시고, 자, 신규 매수 저와 함께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8월 반도체 낙수 효과 히든주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물론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도 강하게 올라가지만은, 자, 이번 금요일에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승 시세들이 나와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메모리 피크에 대해서는, 자, 우려 기후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면서요. 자, 28년도까지 사이클은 상방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 구글 투자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HBM 점유율이 앞으로 1위가 될 수 있다라는 UBS의 전망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소폭 이기는 1위 탈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이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테일러팹,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이죠. 반도체 공장에서, 자,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 공장에서만 연간 300억 이상이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이익이 상승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순도 화학 소재 수요가 증가된다라는 점에서, 자, 실적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기업이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권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 잡으셔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와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공략 들어가실 건데요. 자,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자, 이 7777 문자 전송해준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링크가 간다고 합니다. 자동으로. 자,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서, 자, 24,000명이나 있는 밴드입니다. 자, 여기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정확하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시장 바닥에 나왔을 것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이 두 종목만 해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야심차게 송진 전문가님이 하나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종목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종목의 일단 글자 수는 9글자의 글자를 가진 종목이라고 합니다. 종목명이 9글자고요. 8월에 반도체 낙수 효과를 우리가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히든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도와드릴게요. 함께하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주실 때 7777이라고 행운의 7,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물정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방금 보셨던 히든주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오늘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안에만 저희가 선물로 이 종목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서 많은 분들이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HBM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8월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의 히든주 9글자고요. 종목명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아래 방법 통해서 들어오시면 종목 누구든지 무료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한번 해보세요.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꼭 7, 4글자 적어서 7777 적어서 보내주셔야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낙수 효과를 얻어갈 수 있는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유튜브에 지금 뭐지? 어떤 종목인가 지금 많이 또 올려주고 계세요. 9글자는 어떤 종목일까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시면 종목 가져가실 네, 수가 물론이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종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봤고요. 정확한 시장 전략 주셨으니까 이제 또 종목에 대한 비유 좀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자, 일단 뭐 우리 히든즈뿐만 아니고 네. 제가 이따가 종목들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다른 종목들도 자, 그 전에 앵커님 혹시 왜 정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생각합니까? 7월 달. 시장이 왜 하락했을까?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전혀 탄탄한데. 문제가 없죠. 자, 빅테크 기업들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AI 성장 회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왜 하락을 했을까? 왜 하락했을까? 여러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아시나요?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들도 결국에는 이제 투자 심리라는 건데 근데 뉴스라던가 이런 데에서 사실 악재가 아닌 걸 악재화시키는 것들도 의도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일 수 있다. 문제가 없는데 빠진다. 그렇죠. 음.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어떤 일이 터졌냐면요. 여러분들 레오폴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레오폴드라는 네. 사람? 자, 이 사람이 자, 정리를 하자면은 01년생이에요. 나이 엄청 어리죠. 01년생인데 자,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오픈 AI, 자, 챗GPT의 오픈 AI 연구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를 나오고 나서 퇴사를 하고 나서 자, 펀드를 운영을 했어요. 펀드를. 근데 자, 단기적으로 수백 %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는 자, 초신성이다, 초신성 펀드 매니저다라고 칭호를 얻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의 이제 이 펀드 종목군들을 보면요, 다 AI 관련되어 있는 AI 인프라 관련주들만 펀드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면서 최대 수천 %의 수익률을 이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이 자, 월가에서 칭송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사람의 포지션이 노출이 된 겁니다. 장기적으로. 자, 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이런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몇 배씩 올라가는 동안에 엄청난 칭찬을 들었지만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은 자, 이 사람의 포지션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 이 사람이 운영했던 펀드가 청산하는 사태가 목요일 밤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먼저 크게 올라갔고요. 자,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폭발적인 반등이 나왔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I 레버리지 청산 사태라고 아마 이름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타임라인을 살펴보자면은 자,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AI 관련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 장기 노출 리스크를 자, 공격을 했다. 자, 공격을 했다. 뭐 공매도라던가 숏 포지션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시타델이라고 하는 헤지 펀드에서 이런 뉴스가 떴었죠. 갑자기 FOMC가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근데 FOMC가 있기 전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자, FOMC 이번에 금리 동결한다라고 다들 보고 있었는데 자, 이 시타델이라고 하는 대형 헤지 펀드에서 갑자기 깜짝 금리 인상 가능이 있다라고 보고서를 발표를 합니다. 자, 이러면서 공포를 또 조장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러고 나서 시장이 더 빠져버리니까 이 레오폴드가 마진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매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 자, 이때 이걸 노리고 시타델이 레오폴드에게 펀드 매각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종목들을 시타델에게 이 헐값으로 넘긴다는 소식이 목요일 밤에 미국 시장에서 나왔고요. 자, 그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 자, 결국에 이제 레오폴드 펀드가 시타델에게 넘긴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예외 없이 미국에서도 20% 이상 초급등을 했고, 자,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도 폭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시장을 보면서 아, 저것도 외국인들이 세력들이 우리 또 털어먹었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던 게 실질적으로 7월 달에 시장이 급락했던 요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태로 배워야 할 지혜가 있죠. 자, 결국에 시장에 나오는 뉴스의 팩트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자, 이런 기준점이 없으면은 또 뉴스에 속고 손절하고 이러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빅테크 실적 우려. 결국에 빅테크들 실적 잘 내고 있죠. 자, FCF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 그거 같은 경우에도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돼요.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반도체 굴기. 자, 결론적으로는 뭐가 없어요, 중국은. 아직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수준이 아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미국 의회에서도 자, 중국산 반도체 구입 금지를 애플한테도 경고를 했어요. 자, 애플한테 경고까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반도체가 이 미국과 중국의 그 패권 전쟁 하에서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으로 공급망으로 편성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이 자 계속해서 만들었던 이 메모리 피크 우려를 자 잠식시켜주는 결과가 나온 거고요. 자, 이 연준 깜짝 금리 인상 우려 관련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고로 이 반도체 사이클 또한 계속 된다라는 게 이번 주 시장에서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업들의 펀더멘탈 이상 없다 맞는 얘기잖아요. 자,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들은 이러한 자 우리가 모르는 이 뒤편에서 이 월가의 큰 손들이 세력들 간의 전쟁을 한번 했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자 8월 달 돼가지고 이제는 뭐 미국과 이란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계속 있고 자 지금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인사드릴 때 이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자 4.7%대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플러스 자 그리고 새벽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미국의 연준 위원들 중에 세 명이 자 9월 달에 금리 인상해야 된다. 늦기 전에 이거 동결하면 안 되고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전부 이번 FOMC에서 자 금리 동결 반대표를 던졌던 세 명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제 시장이 살짝 흔들렸던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자 시장 하락 저점 바닥 이런 거 제가 좀 잘 잡아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월에 우리 금리 동결했죠 미국. 자 9월도 저는 이제 동결을 확신한다. 그 이유가 자 9월이죠. 9월 얘기하는데 이제 8월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전쟁이 터졌던 3월부터 5월까지 브렌트 유가 차트 자리였습니다. 가격대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6월 달에 이렇게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7월 CPI에서 7월에 발표됐던 6월 CPI에서 자 어떻게 됐죠? 물가 둔화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서 시장이 잠깐 상승을 했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면서 자,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러면 이번 7월 달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유가 차트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물론 이제 새벽에 반등을 좀 하기는 했지만은 자, 이렇게 끝이 났다. 이 가격대에서 끝이 났다라는 얘기는 자, 3월, 4월, 5월만큼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에는 도달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 이제 8월에 발표되는 CPI가 또 있겠죠. 자 7월 달 물가 상승분을 이제 반영을 해서 발표가 되는데 자 이 유가 걱정하는 수준에서 걱정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8월 달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또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우리 심리를 막 건드릴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이 유가 차트 보시면서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실제로 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확신을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세장에서 나오는 조정장입니다. 자, 물론 변동성이 컸지만은 자, 이 조정장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이 AI 투자 수요가 계속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계속 뉴스를 팔로우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공포 유발 뉴스들은 계속해서 있을 건데 이게 정말로 피크, 자 붕괴 신호인지 아니면 단순한 흔들기인지 자 본인의 이 기준과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헝가리의 유명한 투자자였는데요. 자 이분이 얘기했던 이 산책하는 개와 주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투자 심리를 위해서 자 앵커님, 요 그림 보이시죠? 네. 요게 뭘 뜻하는지 아실까요? 혹시 개를 키워본 적 있으세요? 반려동물? 저는 없어요. 반려동물 그러면 네. 뭐 같이 산책하신 적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자 저는 이제 네.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네. 보신 적은 있죠? 산책하면서 많죠. 막 끌려가잖아요. 막 네. 주인이 막 끌려갈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안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인이 빨리 가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자 보세요. 이 개는요 주가입니다. 예, 개는 주가고요. 네. 이거는 이 주인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이익이다. 이익이다. 그래서 자 산책을 할 때 말을 잘 듣는 강아지들도 있는데 말을 안 듣는 강아지들도 있거든요. 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말을 안 듣는다고 주인이 뭐 이 개를 버리고 집에 혼자 돌아가진 않잖아요. 자 둘이 결국에는 나중에 집에 함께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달려간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와 주인 산책하는 주인. 자 결국에 주가는 기업의 이익에 수렴합니다, 여러분들. 자 기업의 이익이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러한 변동성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8월 달에도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AI 관련주 실적 발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먼저 자 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밤입니다. 자 화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자 팔란티어의 실적이 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쪽이죠. 8월 4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AMD. 자 AI 반도체 기업 AMD의 실적 발표가 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또 엔비디아까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좀 확인을 하면서 자,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시장을 이제 바라보실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AI 랠리는 이어진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고 하는 ETF 상품이에요. ETF 상품. 자, 이 기업들 여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전력 3사가 다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랠리가 나왔던 것도 이 병목입니다. 병목 현상. 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자, 전력 또한 이 반도체만큼이나 이 AI 사이클에서 최대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다. 자, 전력이 없으면 결국에 아무리 좋은 반도체들 때려 박아놔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전력기기 르네상스가 초호황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요. 자, 이게 이제 저는 철도죠. 철도 사이클이었던 거의 30년 주기로 갔던 사이클이 있는데요. 자, 이만치 갈 수 있는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왜? 계속해서 AI가 발전할수록 전력은 계속해서 쓰게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석유도 이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전력은 계속해서 필요한 산업이 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 변동성 큰 전선 대장주랑 이 3대 전력기기 업체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주린이다. 주식을 내가 못한다. 자, 이 지긋지긋한 이 7월 달 이런 시장 변동성 그냥 덮어주고 싶다. 그냥 천천히 모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자, 이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ACD 현대일렉트릭 모두 합쳐가지고 비중이 거의 60%가 되고요. 자, 전선주들이 자, 조금씩 이렇게 편성이 돼서 자, 최대 수익률을 좀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과거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시세를 보이고 나서 자,
이 변곡점에서 한번 이탈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어제장에서 자, 20%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바닥을 다지기에 들어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개별주들 중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27% 급등, LS일렉트릭 22% 급등, LCD 현대일렉트릭 자, 17% 급등 이런 식으로 급등세가 어제 나왔는데요. 자, 대표 3사 상승률을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에서 어떠한 악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도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을 똑같이 비중으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리스크 분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력기기 내가 하나 사고 싶은데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요거 보시라. 요거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히든주로 돌아와서 히든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역대 실적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자, 메모리, 삼성전자 메모리 핵심 소재 공급사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팹에 매출이 이제 실제로 발생이 되면서 연간 300억 이상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 고점입니다. 과거 고점 저항 걸렸던 자리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자, 지금 이번에 26년도 4월에 신고가를 한번 쓰고 나서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여기가 월봉상으로 20개월 선입니다. 20개월 선. 자, 20개월 선 위에서 종가 마감하면서 자, 계속해서 추세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점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종목들 전력 핵심 설비 ETF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자, 무료로 제가 다 대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히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들어오시면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3772입니다. 샵 3772로 7777 보내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링크 뜬다고 합니다. 링크가 답장이 오면은 자,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셔서 저한테 대응 받아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글자의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확인 못하신 분은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7777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공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종목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 확인해 주세요. 어떤 종목이냐.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이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 실적을 넘어서 계속해서 또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모리 핵심 공급사라고 합니다.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인데요.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차트 보셨고 섹터도 보셨고 종목명만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 샵 3772번으로 7777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종목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제 모아가야 하는 시기고 시장은 바닥이 올 것이다. 한번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도 맞아 떨어졌죠. 이번 돌아오는 주도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이고요. 살짝 한번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살짝이요? 예, 아주 살짝. 갑자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좀 이따가 예.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 좀 더 설명을 드리시는 드리면서 걸로.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 매매 공략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글자의 그 히든주에 대한 힌트는 마지막에 드릴 거고 그 전에 방송에서도 종목을 좀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보여주시겠어요? 자, 먼저 이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이제 여러분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로만 다들 좀 알고 계시고 또 이제 ESS 관련해서도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건데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 구글이 AI 캐펙스 투자를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를 넘어서 자, 태양광이라던가 ESS까지 확장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자, 한 달 전인가 구글이 통째로 낙점을 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터지면서 실제로 뭐 4천억 규모의 대박 수주를 구글과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및 ESS 프로젝트인
스틸리버 에너지 센터에서 배터리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여러분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하면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많이 들어가고 GPU 같은 거 필요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 메모리를 이제 구입을 하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병목이 생긴다. 계속해서 메모리를 사야 하는데, 자, 메모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전력 사용이 폭증을 하면서, 자, 여기에도 병목이 생긴다. 그래서 코덱스 전력 핵심 설비도 꼭 필히 매수를 하라고 하는 이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전력, 그러면 병목이 생기는 전력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 번씩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이 ESS라는 거는요. 자, 전력 효율성을 위한 필수 선택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기는 생산이 되면은 결국에 내가 쓰지 않으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낭비가 심해지죠. 그래서 이 전력, 이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자, 해는 오전이랑 낮에만 뜨죠. 밤에는 해가 뜨질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계속해서 저장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2차 전지 종목들을 단순히 ESS, 뭐 자동차, 전기차 이걸로만 볼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구글의 딥마인드가 자,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시대에 이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에도 로봇이 뭐 기름 넣고 석유 넣고 가솔린 넣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죠. 결국에 로봇 안에도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차 시장은요. 자, 중국 기업들, 중국이 하고 있는 이 LFP 저가형 배터리를 선호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자, 전기차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죠. 그리고 자, 무겁고 지속 시간이 짧은 게 이 LFP 배터리의 특징인데, 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워도 상관이 없어요, 배터리가. 그리고 지속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 LFP 배터리의 용량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때려 박으면 되니까요. 대신에 또 가격이 싸다는 이제 이점들이 있었는데, 자, 이거를 LFP 배터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 무거우면 일단 안 돼요. 무거우면 안 되고요. 자, 지속 시간이 짧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지속 시간을 늘리려면은 자, 더 많은 LFP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로봇 몸에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의 그 비중, 크기도 상당히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무조건 작게 만들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기술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배터리를 얼마나 작은데도 지속 시간이 길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기술력인데, 자, 휴머노이드 시대에서는 이제 결국에 이 배터리가 병목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술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3원 개 배터리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경량화되고 사람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속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야 되는 이런 배터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자, 테슬라 옵티머스라고 하는 것도요. AI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자, 양산 계획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들어갈 배터리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계속해서 수주 관계를 맺고 있죠. 자, LG 같은 경우에는 또 엔비디아와 로봇 동맹을 결성을 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로 같은 그룹주의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 AI라고 하는 로봇 기업과 계속해서 로봇 관련된 피지컬 AI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로봇 생태계를 함께 이끌어가는 협력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충분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미국이 또 마찬가지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산 로봇의 수입을 이제 금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로봇뿐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앞으로 공급망 밸류체인에도 나가게 될 거예요. 부품이라던가 배터리 같은 것들도 자, 계속해서 수입을 금지시키면서 중국을 고립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대표적인 수혜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을 보더라도 자 25년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는 적자였었어요. 이 적자였던 이유가 ESS 설비 전환을 위한 분기점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는 살짝 하회를 했지만은 자,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28년도가 되면은 자, 영업이익이 3배 규모로 내년 1분기가 되면 3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요.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자, 23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1천억 제일 높은 영업이익을 찍었던 LG 에너솔루션이 자, 27년도 기준으로 자, 2배가량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자, 보세요. 완전 저점에 있죠. 지금 완전 저점에 있다. 주가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요, 여러분들 역배열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런 자리에서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 못해도 50%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요. 저 하반기 주도주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고점까지는 자 91%, 62만 원, 91%까지 상승 룸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이 삼성전기를 가지고 와서 자 그때도 15만 원, 16만 원 할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지고 와서 자 1,511%가 넘는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아직도 이 종목 들고 계십니다. 아직도 들고 계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좀 달라 보이실까요? 자 바닥에서 잡아서 크게 먹는 한번 수익도 노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자 돌아와서 이제 히든주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주.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 핵심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 자 미국의 이 테일러팹, 삼성전자 테일러팹에도 연간 300억 이상 확대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실제로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자 25년 기준 700억에서 28년 1,600억대까지 자, 수직 상승을 합니다. 영업이익 2.5배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자, 특히 이제 우리가 소재에 계속해서 집중하자고 하는 이유가 자, 반도체 장비는 처음에 증설을 할 때 단발성 매출이에요. 단발성 매출. 근데 소재는 메모리 수요가 지속된다면요, 여러분들. 자, 메모리를 만들 때 들어가기 때문에 자, 반복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면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도 사이클을 타게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5년도 고점 대비해서 여기가 26년도 고점입니다. 고점 대비 35%나 지금 하락해 있는 자리예요. 완전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자, 2.5배 성장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아, 35% 세일 구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역대 실적을 넘어 성장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자, 이 메모리 핵심 소재도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다. 자, 20개월선 말씀드렸죠. 자, 20개월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반등 시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 수익은 단기 56%, 자, 하반기 중에 최대 90%까지 신고가 랠리까지도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 LG 에너솔루션이랑 이 종목 저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샵 3772로 7777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밴드 링크 문자가 답장이 간다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들어오셔서 저한테 다음 주부터 대응 받아보시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안내 한번 도와드릴게요.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오늘의 히든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확인하셨다고 또 하시는데 메모리 핵심 소재 공급사입니다. 삼성전자향 종목이고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입니다. 9글자의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서 힌트를 좀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오늘 주식 클래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9글자의 이름을 가진 종목
종목, 메모리 핵심 공급사가 되는 종목이고요. 8월에 이 반도체주들의 급등에서 낙수 효과를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7777 적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겠어요? 샵 3772번이 마지막으로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 발생하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 오무정 3772번으로 저희한테 7777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또 이 히든주가 얼마나 급등을 할지 함께 기대해 보시고요. 저희도 이 종목의 흐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주식 클래스 오늘 송진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된 내용이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주말에 뵙겠습니다. 주식 클래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